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면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선택이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주력 적중이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제 배당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경주, 한 몇 개 경주만 정말 강공략 경주 적중을 한다면은, 오늘 토요일 경마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감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좋아요도 한 번씩 계속 눌러주시고 계시는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승 불가 기수는 김성현 기수, 문성혁 기수, 박태종 기수, 그리고 신영철 기수. 물론 이제 박태종 기수는 1호 경마에 출전할 수 있죠. 신영철 기수.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승 정지이고,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한 정말 중요한 건 충마죠. 충마에 따라서는 이게 방어 적중이냐 아니면 정말 임팩트 있게 주력 적중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저배당을 적중을 해도, 자, 이게 주력 적중이면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마의 메리트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먼저 3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3경주는 아마도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배당의 메리트가 좀 좋은 그런 레이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림수의 보병 마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3경주 노림수의 보병축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3경주 A급이고, 4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가 오늘 메인입니다. 이 11경주가 오늘 문제의 경주이긴 합니다. 이 11경주가 제가 후반부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냥 얼핏 보면은 강축의 인기막 그냥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경주를 좀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서 이거는 전개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 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11경주 절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은 11경주 하이라이트, 그리고 3경주에 있게 여러분들 꼭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아마도 이번 경주는, 이거는 저에 따른 대략적 오두마번인데, 그러니까 게이트 수수료로 봤을 때는 1번, 2번, 4번, 5번, 11번.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 마필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마필 믿고 가느냐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1경주는 좀 물음표가 있는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1번 그랜드라즈 같은 경우에는 주엠스 때문에 좋긴 했습니다만 45주 만에 나오는 마필, 공백기가 좀 있죠. 2번 마필은 초반에 좀 빠르긴 한데, 글쎄요, 신의 마필 신마고 과연 뒷심의 경쟁력 관건이 마필입니다. 2번 마필. 4번 마필 기본기 좋고요. 이제 5번 마필, 그리고 이제 외곽이는 말이 11번인데, 저는 이번 경주 다 차치하고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5번입니다. 원더풀 로드란 마필. 이 마필 직전에 정말 이거 정말 신기했죠? 뭐가 신기했냐면, 이게 당시의 인기 순위 1위였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기했던 점이 뭐냐면, 이제 원더풀 로드 같은 경우에는 GM사 때 출발이 안 됐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늦발이었죠. S1F 타임이 17초대입니다. 그냥 거의 아주 늦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종반의 걸음의 완성도는 엄청났습니다. 12초 8이었죠. G1F 타임이. 그런데 이 마필이 데뷔전을 딱 치르는데 현장에서 배당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거의 인기순위 1위로 팔렸던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딱 해보니까는 앞선에 딱 붙어줍니다. 저는 직전에 제가 이 마필 추천을 드려서가 아니라, 이거 출발이 그냥 제대로 됐다, 무조건 왔다고 판단했었는데 결국에는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네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 제가 5번 마필 누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출발이 된다는 점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직전에 너무 외곽에 앞선 경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방에서도 출발이 이렇게 좋을 거로 예측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좀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경합 속에 거리는 1300이었죠. 그러니까는 신마가 나름대로 극복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거리는 1200으로 일단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출발이 된다. 여기에 33조 마방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부경기수긴 합니다만 다실바 기수. 여러분들 이 33조 마방이 다실바 기수를 그동안에 무려 24번을 기승시켰습니다. 부경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웬만해서는 서울에서 이제 대상 경기가 펼쳐질 때 거의 다실바 기수를 웬만하면 기승시켰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입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시 뭐 김태희 기수와 다실바 기수의 그런 기승술의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은 엄청나죠. 저는 이 편성이라면은 원더풀 로드 주요 마필들 현재 뭐 외곽에는 11번 마필도 선행 받아 못 받아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5번 마필의 믿음은 저는 가장 강하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5번 마필 원더풀 로드 강축이고요. 2위권에서 저는 유력하게 보는 마필 말이 4번 팬텀 드래곤입니다. 딱 한 가지죠. 이 마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걸음의 완성도가 이제 각 3세가 된 마필이 납니다만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했고요. 또한 주행사 때 초반에 스타트라든가 뭐 주행 악벽도 없었고 중반의 뒷심의 완성도 상당히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전 이번 경주 4번 마필의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4번 마필. 그래서 1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이거 갈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워낙 이제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라 되는 마필들인데 물음표가 좀 많은 마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참았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번 원더풀 로드를 강축으로 해서 우선순위는 4번입니다. 팬텀 드래곤 4번이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이제 11번 그리고 2번, 1번 뭐 이런 마필들 안고 갈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경주,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어떤 마필을 과연 믿고 갈 것인가 또한 중요한 거는 어떤 마필이 주력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저에 따른 판단은 5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4번 팬텀 드래곤을 가장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간명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만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온 결과가 이거는 변수가 없다. 이변이 없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마 접전이다. 이런 경주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합니다만 절대 제가 쉽게 분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배당 경주에 저는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배당 마필이 있을까? 그동안의 복귀 노트 다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찾아보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변수가 없다. 이런 경주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저는 일단 한방 주력을 먼저 우선순위로 인정을 하고요. 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도 2뒤의 마필 정도만 안고 한다면은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시네요.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4번 이스트 라이징 그리고 외곽에는 7번 어메이징 록. 특징을 놓고 본다면 이제 이스트 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준우승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의 성장세는 어떤 점이냐면은 뒷심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데뷔전 때도 앞선에 붙기는 했었는데 1400의 거리 부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직전에 거리를 딱 줄이고 나서 보니까는 1200 초반에 선행 또는 선입경합 그대로 중반에 앞선의 2뒤의 마필 따당으로 끝났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의 선입형 마필 또는 선행경합을 펼쳤던 마필들이 두 마리가 그대로 선전했던 경주.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거리가 늘어난 1300m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이스트라이징은 아주 편한 전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중반의 걸음의 탄력 또는 사방 타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점은 뭐냐면은 이전 대비 뒷심은 정말 많이 보강이 됐다는 점을 보여줬던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4번 이스트라이징 그리고 7번 어메이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마필은 아직은 이 마필이 입사인 경험이 없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호의 완성도는 상당합니다. 저는 이 어메이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뛸 말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직전 경주의 모습을 지켜보더라도 초반에 이 마필 여러분들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스타트가 그런데 중반부에 약간의 밀렸다가 중요한 거는 종반에 걸음이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번 마필의 그런 잠재력과 능력이라면 이 편서에서는
뭐 충분히 우승 다툼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7번 마필. 자, 그래서 4번, 7번을 일단은 한방주력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저기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9번 용비킨, 뭐 최근에 2번의 경주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 마필, 그리고 6번 초강불패, 이 뒤의 마필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간명하게 인기마 접전 저는 인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번, 7번, 4번, 7번 저는 한방주력 인정하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6번 초강불패, 9번 용비킨, 이렇게 딱 4대의 마필, 한방주력에 도전할 수 있는 2대의 마필 간명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 2경주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가 정말 중요한 레이스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 강공략, 이제 첫 번째 A급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저는 꼭 정말 간절하게 적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 그만큼 뭐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중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제 3경주입니다. 편성이 이번 경주는 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다면은 뭐 1번 마필도 최근에 상승세, 4번도 이게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중반에 추임력 좋은 마필, 그리고 뭐 7번, 8번, 9번, 10번, 11번 마필, 여러 뒤의 마필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노림수 마필 9번 세네비바입니다. 세네비바. 세네비바의 그런 일련의 최근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세네비바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장점은 이 마필의 스타트 능력입니다. 순발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인용 마필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은 과연 이 마필이 앞선에 붙어가지고 버텨 못 버텨, 이거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데, 승급한 다음에 이제 세네비바가 어떤 점에 이 마필이 부족했냐면은 뒷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기는 붙지만은 종반의 걸음이 너무 없었죠. 3랑 타임도 거의 40초대가 넘어가는 걸음, GNF 타임도 14초대 중후반, 15초대 거의 걸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 보남 안 하고 거의 뒷심이 없었다 라고 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그랬던 마필이 직전 경주의 이 4월 20일 경주였죠. 이때 경주를 딱 보시면은 세네비바라는 마필이 초반에 앞선에 붙지를 않습니다. 좌이든 타이든 간에 일단은 후미권 전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여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걸음만 지켜보면은 세네비바는 추임마로 기대치가 정말 높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뒷심이 정말 좋았고요. 그러면은 세네비바가 어떤 마필입니까?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 아닙니다. 스타트가 되는 마필인데 자의적으로 이 마필은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뒷심이 나온다? 그러면 뒷심이 많이 향상이 된 그런 모습이었죠. 직전 경주에.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뒷심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제가 세네비바는 이런 걸음의 변화도 보였지만 어차피 이번 경주는 나오는 마필들이 다 5등급 마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세네비바의 부담 중에 이점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는 주요 상대 마필들의 부족을 놓고 보면은 56.5, 55.5kg, 57kg, 56.5kg 이런 마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세네비바와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인기 마필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는 딱 세 가지로 보는 게, 세네비바의 첫 번째는 일단은 걸음의 변화가 왔다. 변화가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부중의 점이 너무 좋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승기수 역량을 믿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9번 세네비바를 저는 강력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유의 그런 경주고, 강공략에 저는 인기 마필 놓고 어설프게 꼬랑지에 배당 마필 추천해가지고 적중, 이게 아닙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는 방송 게시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실한 이유, 노림수 맞든 틀리든 간에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복병 마필 저는 놓고 때립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세네비바는 딱 그런 유의 경주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딱 이 세 가지의 믿음이 가기 때문에 9번 마필을 저는 강축으로 믿고 합니다. 강축. 그래서 여러분께 오픈했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의 첫 번째 A급 경주는 3경주고, 그에 따른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 맞습니다. 9번 세네비바를 강축으로 해서
이번 경주 놓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약 A급이고요. 누림수는 9번 세네비바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모든급 1300m 레이스 안말 경주고요. 이번 경주를 제가 이렇게 딱 분석해 보니까는 일단은 불안한 인기 마필, 강력한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저는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이번 경주는 중배당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인기 순위 1, 2 마필이 불안했을 때는 당연하게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게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안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노림수의 마필 있고요.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편성은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요 마필들의 능력차가 그러니까 어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인 능력차를 해가지고 인기 순위가 형성이 된 그런 경주가 있는 반면에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능력차는 거의 미비한데 인기 순위가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딱 그런 경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골드베르크란 마필. 저는 별표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불안합니다. 골드베르크. 그러니까 최근에 골드베르크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3번의 경주로 승급한 다음에 경주를 치렀는데 저는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가 된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 마필이 뭐 검증된 능력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이 마필이 의지가 약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력 자체가 월등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실제 정말 아쉬웠다 하는 그런 걸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최선이었는데 딱 요 정도의 수준. 그러면 비교가 되는 마필이 바로 이 그린비바츠라는 마필이죠. 그린비바츠. 공교롭게도 최근에 3번의 경주 중에 이제 2번의 경주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2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반마신차, 거의 능력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리고 4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과 2분의 1마신차, 거의 능력차가 없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 5번 마필을 저평가하는 반면에 이제 대안이 있다면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0번입니다. 그린비바츠.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린비바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공백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달이었죠. 저는 이때 당시의 걸음을 정말 좋게 봤습니다. 단 이때 뭐가 안 좋았냐면 그린비바츠가 출발이 정말 이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내측에 있는 마필을 살피다 보니까는 외곽의 12번 금악스타 마필이 넘어섰고요. 앞선에 붙으면서 넘어섰고 그때부터 이 마필은 전개가 꼬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김태희 기수가 낙마를 한 다음 이후부터는 조심스러운 거 맞죠? 아마 제가 기수라고 해도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다 보니까는 그 타이밍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안장이 좀 바뀌면은 어떨까? 많이 좋게 능력 발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던 마필입니다. 그린비바츠. 그리고 나서 지난 3월 10일이었죠. 이때도 이 마필은 거의 최선이었고요. 이때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5등급 레이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골드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 동안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 이 마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그린비바츠. 그리고 직전에는 또 한 번의 김태희 기수였지만은 거리 손실이 좀 아쉬웠던 그런 전개였습니다. 제가 이 경주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어쨌든 이제 안장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저는 가장 플러스인이 아닐까. 그린비바츠. 그리고 이 편성이라면은 이 마필의 능력은 일단은 저는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뭐 인기로 모을 수 있는 5번 골드베르크 이 마필은 무조건 저는 이긴다. 10번 마필이. 그래서 이번 경기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그린비바츠를 강하게 믿고요. 저는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5번 마필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평가를 하는데 만약 현장에서 환수가 되면은 본전 정도는 받칠 여지는 있겠죠.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너무 많이 팔린다 하면은 저는 빼고 갈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목할 마필은 저는 3도의 마필로 보는데 첫 번째는 바로 1번 스페셜 포스라는 마필. 스페셜 포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이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 출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의 걸음의 능력 또는 성적을 기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죠. 그런데 스페셜 포스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5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빠르고요.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 그리고 대상경주 치러난 다음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3월달이니까는 4개월의 공백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한번 정상적인 주기, 그리고 이번 경주에 또 한번 5주 만에 출하고 있는 마필. 그런데 최근에 스페셜포스 같은 경우에는 파인기, 구절염의 병력이 4월달까지는 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까지 이전에 장초혁 교수는 이마필을 기승했을 때 딱 2번 기승했지만은 2번 다 준우승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스페셜 포스. 그러니까는 최근엔 병력도 없어졌고 정상적인 출전 주기, 공백적으로 마친 시점이라면은 게이트의 이점까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번 마필. 그리고 이번 대륜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기를 거쳤습니다만 이 마필은 최근에 공백 이전에 부진했던 성적과는 완벽하게 이 마필이 탈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GMC 롬 자체가 워낙 걸음이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륜 시대에 저는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바로 이 4번 마이썬더. 자, 이거는 확실한 변화죠.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현재 직전에 공백기에 이제 6개월 만에 줄어든 레이스였는데 이전에 걸음이 안 났던 그런 모습보다는 완벽하게 직전에 종말의 걸음이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썬더까지는 변화를 보였던 그런 모습.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체중이 한 10kg 이상 불어나면은 더욱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정상적인 체중이 거의 464kg이기 때문에 체중이 10kg 이상만 불어난다면은 더욱더 유리할 마필, 더욱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마이썬더. 직전에 여러분들 이 마필이 추입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스타트가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마이썬더.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공열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축선정이 정말 관건입니다. 축선정이 관건이고요. 인기로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인데 저는 5번을 일단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림새 마필은 10번 그린비바체. 이 마필을 강축으로 해서 저는 이번 경주 강공략을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마필을 노리는구나 대략적으로 답을 찾으셨을 텐데 현장에서 아마도 이제 체중 체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팩트는 5번은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인기 순위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반면에 10번 그린비바체는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제가 그동안에 안장이 좀 관건이었다고 판단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안장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이 편성에서는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10번 그린비바체를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거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냐면, 그러니까는 편성에서 이제 우열을 가려내기에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적이 좋은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들은 직전에 편성이 너무 약한 데에 있어서 잘 뛰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경주가 바로 이 5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께 한번 제가 불안해 보이는 마필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는 최대한 3뒤의 마필로서 한번 맞추기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먼저 서두에 언급이 됐던 마필들이 바로 1번, 2번입니다. 드래곤 스퀘어라든가 2번 서머 파티. 자, 물론 이제 경주만 하는 거는 성장하기 마련이고요. 3세 마필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서머 파티는 직전에 인기순위 2위였고요. 그 다음에 3등을 기록했던 마필. 직전의 걸음을 지켜보면은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걸음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전에 6등급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정도의 그런 뒷심의 여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 최근에 2번 서머 파티고요. 그런데 정작 직전 경주도 이게 편성이 강했던 레이스는 절대 아니었죠. 이 편성이 상당히 약했던 레이스였고요. 그런데 인기순위 2위 마필이 3위에 그쳤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복귀만 놓고 보면은 여력은 나쁘지 않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편성 대비해서는 성적은 많이 좀 미흡했다. 정말 이거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슈퍼구랑이나 마필이 그나마 1700의 거리 경험 때문에 저는 들어왔다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너무 약했던 레이스. 자, 1번 드래곤 스퀘어는 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이 노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직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맞습니다. 걸음의 변화가 온 건 맞지만은 이전의 이 마필이
보여줬던 걸음이라든가 내용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저는 이 마피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엄청나게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던 레이스. 근데 이번에는 승급전이죠. 5등급 승급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 경주에 드래곤 스캐너 마필이 또 한 번의 직전 정도의 걸음을 보여준다면 5등급에서도 보여준다면 다음 경주부터는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검증 단계의 경주로 보여집니다. 굳이 검증 단계의 경주에서 이 마필을 놓고 갈 주력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그 전에 보여줬던 걸음이 상당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 마필은 검증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뭐 다 차치하고 일단 한 방으로 보는 게 바로 7번 아크로마린 그리고 8번 자이언트 M. 아크로마린은 최근의 기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입상의 경험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한 수 위의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크로마린 마필을 일단 인정할 수 있겠고 자이언트 M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그야말로 능력 대비 최선이었는데 1700을 선행 1순하면서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근성입니다. 근성. 자, 이게 추위평 마필의 근성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선행용 마필은 종반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고 경합량상에서 이게 걸음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8번 자이언트 M은 그런 걸음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 자이언트 M. 그래서 이 편성이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7번, 8번 일단은 한방 저는 인정합니다. 7번, 8번 인정하고요. 자, 관건은 바로 이 갤럭시 삭스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마필 제가 직전에 노렸습니다. 강공략 경주였고요. 뭐 글쎄요. 인기순위 8뒤에 출전하는 마필 경주에서 인기순위 7위 마필을 저는 놓고 갔습니다. 왜? 확실한 내용이 있었던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은 설명이 좀 길어지겠지만은 간단하게 최근에 4월 6일, 4월 21일 특히 4월 6일 경수 이 마필은 확실하게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훈련 준비 과정이 너무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훈련을 잘하긴 했지만은 거의 호미권 있다가 그냥 끝났던 경주. 아예 뭐 능력 대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김옥성 교수가 이제 무빙을 뛰면서 나름대로 수선을 다했는데 정말 종반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전에 갤럭시 삭스는 최선 다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제 내심, 저에 따른 판단은 참았다가 종반에 걸음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 경주에 또 김옥성 교수가 정말 공을 들이고 출전주를 당겼는데 직전과 동일한 전개를 또 한 번 펼친다? 저는 이번에는 좀 더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직전에는 너무너무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이 마필 제가 놓고 때렸지만은 이번에는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고 갈 여지는 있다. 분명히 저는 이 마필은 4월 6일 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또한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어설픈 마필을 안고 하는 것보다는 6번 마필이 좀 더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5경주는 저는 딱 3두의 마필만 인정하겠습니다. 뭐 주요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크게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들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축은 7번입니다. 이거는 뭐 부동의 축이고 한방 유력은 8번 자이언트 M 여기에 복병은 6번 갤럭시 삭스 이렇게 딱 3두의 마필 압축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5경주 7번 아크로마린을 강축으로 해서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8번 자이언트 M 여기 도전할 수 있는 마필 6번 갤럭시 삭스 이 마필은 한 번쯤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 필요한 마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압축이 좀 필요한 레이스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7번, 8번, 6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제 5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희 따는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3경주, 4경주에 이어서 이제 6경주 세 번째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 3뒤의 마필 중에 저는 2뒤의 마필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6경기 누림수는 이제 3뒤의 마필인데 먼저 한번 볼까요? 현재 1번, 2번, 3번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청파의 꿈하고 이제 나인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같은 경주 치렀고요. 공교롭게도 우승, 준우승을 했던 마필. 자,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청파의 꿈의 능력의 56.5kg의 부담 중량 이거는 너무너무 높다 봅니다. 이 편성 대비해서 상대가 너무 약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높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이글도 55kg를 짊어지고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57이면은 절대 이거 장난 못합니다. 나인이글. 저는 이뒤의 맞빌 불안하다 보여주고요. 일단은 뒤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뒤의 맞빌. 그리고 노림수로 말이 3번 풍은지마인데 반면에 이 맞빌은 저는 믿습니다. 풍은지마. 13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최근에 병력을 놓고 보다는 이제 근육통 정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겠고, 자, 이마필이 1월 7일 또는 2월 17일 특히 승급 전에 이마필이 선입전개 또는 선행경합을 펼치면서 그대로 앞선에 끝났던 경주였는데, 글쎄요, 이 편성이 그렇게 약했던 레이스는 아니었죠. 달콩도 있었고요. 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관건은 이 GM사 때 기록이라든가 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데, 이거 여러분께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풍은지마가 빠른 마필이죠. 빠른 마필인데 4월 18일 GM사 때 그런만 지켜본다면은 문세영 교수가 그냥 따라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는 초반에 선행 욕심이 없었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종반에도 채찍을 가하긴 했습니다만 탄력을 딱 받는 시점에서는 제어를 해버립니다. 제어 속에 경주를 마무리 지었던 마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풍은지마는 능력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 상당히 적절하고요. GM사 때로는 전혀 문제는 없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풍은지마.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이 풍은지마와 함께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이 뒤에 마필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놓고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이 상당히 인기를 주도하고 있죠. 1번, 2번, 3번. 근데 1번, 2번이 불안하다. 그리고 3번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이외에 두 마리를 저는 강하게 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고 갈 수 있는 필요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 제가 이 강공략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공략은 뭐냐면 복귀만 해서가 아니라 복귀 플러스 취재 내용까지. 그러니까 취재 내용이라는 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간다 안 간다는 아닙니다. 마필의 상태파 이런 내용을 알고 이거는 노려야 되겠다 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경주가 6경주 불안한 인기 마필, 믿을 수 있는 마필, 노릴 수 있는 마필. 그래서 6경주 세 번째 강공략은 3번 일단 믿습니다. 3번 마필 믿고요. 이외에 2뒤의 마필 강하게 3뒤의 마필 노릴 수 있겠고 1번과 2번은 받치기 일단은 뒤로 돌리고 돌아갑니다. 받치기 삭제 선택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환수 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마필들. 노림수 마필은 3뒤의 마필. 중심에는 3번 풍은지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3번과 2뒤의 마필, 3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명칭부여 경주가 되어 있죠. 자, 이번 경주는 그냥 2등급 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경주는 이제 2등급 레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7경주는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핸디캡 경주라는 점. 그래서 이제 부담 중에 유불리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는 압축이 된다 봅니다. 7경주. 자, 먼저 이제 가장 주목한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외곽에 있는 7번 빈체로 카발로는 마필입니다. 빈체로 카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필은 현재 3등급에 소속된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가 점핑존입니다. 점핑존인데 이 마필이 제가 직전에 이 마필 언급을 드렸지만은 변화가 온 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지난 3월 10일이었죠. 이때 4등급 레이스였지만 준우승 마필을 딱 11만 신차로 제쳤을 때 이 경주력이,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빈체로 카발로는 마방했다는 평가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 마필이 평가는 좋았지만은 실전의 변화가 조금은 아쉬웠던 마필이었지만은 이 마필이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확실하게 변화를 보였고요. 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었고, 방점을 찍었던 경주로 말해 4월 14일이었죠. 이거는 트로피 특별 경주였는데, 그냥 특별 경주였죠. 벚꽃 경마 기념 특별 경주. 이 편성이 정말 강했던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3세 기대주들이었던 지구라트, 블루레몬을 비롯해가지고 뭐 브라이트 한센, 여기 동진불패, 장산스포 4세 마필들 강자도 있었고요. 절대적으로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직전 경주에서 빈체로 카발로가 편한 선행전개였느냐? 아니었습니다. 따라가서 선입전개 종반의 힘에서 우위를 점했던 그런 뒷심의 완성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마방에서는 상당히 큰 경주,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의 이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경주의 출전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의 기대감이 큰 마필입니다. 7번 마필. 저는 일단 이 편성에서 중요한 거는 점핑줄이긴 합니다만 거리 부담이 없고요. 1200m 레이스. 그리고 52km의 부중의 이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마필은 믿고 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7번 마필. 저는 인정하고요. 자, 2의 마필 중에 이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4두의 마필인데, 먼저 말해 3번 베스트 천사. 그리고 4번 마이웨이. 여기에 6번 라운드 골드, 9번 슈퍼 피니시. 자, 이거를 한번 전기를 한번 그려보면 어차피 7번은 온다고 보여지고 3번을 일단은 바닥에서 추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추임력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좋고요. 제가 직전에 이 경주를 제가 마지막 경주였죠. 강공략 A급으로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제가 이 베스트 천사이라는 마필을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때 당시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체중이었습니다. 체중. 직전에 베스트 천상이 체중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죠. 무려 16kg가 불면서 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이렇게 추임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센 마필이고 만약에 오늘 현장에서 이 마필의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진다면 더욱더 베스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직전의 체중을 유지해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왜? 직전의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바로 3번 베스트 천사. 근데 이게 전개를 봐야 되는 게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이고요. 반면에 4번 마이웨이 그리고 6번 라운드 골드 외곽에는 슈퍼 피니시. 이 마필들은 어쨌든 선행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3뒤의 마필 중에서 기본적인 사이즈는 마이웨이라는 마필이 조금은 저는 떨어진다 보고요. 이 마필의 능력을. 반면에 6번과 9번은 세게 인정하는데 한방 주력은 3번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3번 마필. 그만큼 선두경합도 불가피한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3번 베스트 천사. 자, 그럼 이제 현장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마, 선행용 마필들 거의 무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에 따른 주로를 파악해 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선행 주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용 마필들이 앞선에 나가가지고 그대로 버티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은 라운드 골드, 슈퍼 피니시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고요. 선행용 마필이 지난주처럼 무너진다. 그러면은 베스트 천상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축은 빈체로 과발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부담 중량과 이제 거리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1200m 레이스에 52kg라면 7번 빈체로 과발로는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보는 마필 3번, 6번, 9번 3대의 마필이고요. 이 중에서 선행주로면은 6번, 9번 쪽에 아니면은 선행용 마필들이 좀 불안하다. 주로만 놓고 봤을 때 지난주 그런 주로가 형성이 된다면은 3번 베스트 천상 이렇게 선택이 필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저에 따른 압축을 일단 어쨌든 7번은 강축을 해서 3번, 6번, 9번 3대의 마필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 제 7경주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300m 레이스? 정말 말이 없네요. 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보병 마필 한두는 눈에 띄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의 2위권의 2뒤의 마필의 접전 그리고 보병마 함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6번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자, 이 옥천 스나이퍼는 일단은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믿습니다. 워낙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요. 그런데 이 마필은 만약에 향후에 정말 센 편성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옥천 스나이퍼. 그만큼 최근의 경주력은 기대치보다는 좀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요. 근데 이 경주만큼은 일단은 축입니다. 옥천 스나이퍼. 편성이 너무너무 약한 레이스. 6번 마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브라운퀸이고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역시 이 마필은 추입 한 발이 되는 마필입니다. 추입 한 발. 그리고 이번에 1300m 거리가 주어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강력한 마필 중에 한 마리가 1번 브라운퀸 주목하고요.
이 관건은 말이 8번 퍼지데이인데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이상규 기수 기승한 마필들 좀 불안하죠. 정말 이거는 관계자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성적만 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성적이. 그래서 불안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퍼지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했을 때는 이 마필 능력만입니다. 만약에 기승기수 말고 마필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옥천 스나이퍼를 이길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는 퍼지데이라고 봅니다. 퍼지데이. 근데 이게 안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충마로서는 당연히 불안한 거고 자 그런데 워낙 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안장이 약하긴 합니다만 퍼지데이라는 마필은 저는 절대 뺄 수는 없다. 이 마필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필 인정할 수 있는 마필 8번이고요. 배당은 없겠죠? 근데 뭐 이번 경주 6번 축에 1번, 8번 그냥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경주고 굳이 만약에 복병을 언급을 드린다라면은 발이 3번 오키드밸리. 자, 이 마필입니다. 오키드밸리. 자, 일단은 두 가지로 보는 게 오키드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 9일이었죠. 이때 걸음이 분명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오키드밸리. 그래서 뭐 최근에 두 번의 경우 이 마필이 의지가 약했느냐? 아닙니다. 거의 최선이었지만은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온 게 최근 대비 훈련 패턴이 일단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훈련을 담당했던 담당자도 바뀌었고 그리고 수영 훈련까지 예식을 하면서 일단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3번 오키드밸리입니다. 그러니까는 3월 달에 변화를 보였던 그런 전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패턴을 바꿨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나마 이변이 나온다라면은 3번 오키드밸리가 복병마로스 역할을 기대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렷하게 뭐 2회 마필 중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8경주는 강축은 6번 옥천 스나이퍼 일단은 믿고요. 여기에 8번 퍼지데이, 1번 브라운킨, 복병은 3번 오키드밸리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팁으로 6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향후에 정말 센 편성이 나온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그리고 참고적으로 봤을 때 6번을 만약에 이길 수 있는 마필 한 마리를 찾는다면은 저는 8번 퍼지데이가 능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골격은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1번, 여기 3번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됐고요.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은 바로 이 구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자 이게 딱 한 마리에 따른 선택이 일단 중요합니다. 판단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자, 이 마필이 좀 키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주. 자, 그 해당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먼저 이번 경기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들은 3두의 마필이죠. 3번 맥을데이, 여기에 8번 바덴바덴, 11번 미래타워. 아마도 뭐 승급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3위 승급이라든가 2위 승급, 1등 승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여부를 떠나서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어떻게 3번, 8번, 11번 그냥 끝나는 경주입니다. 단 중요한 거는 승급에 걸려있는 마필이 이게 관건입니다.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8번 바덴바덴입니다. 바덴바덴. 자, 물론 경마라는 거는 모든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4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승으로 승급을 하느냐 상금이 틀리죠. 어차피 승급하면 상대는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4등급 고별전에서는 우승 상금이 현재 3,300이고 2등 상금이 1,300, 3등 상금이 800만 원인데 이왕이면 우승을 하고 승급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덴바덴이 현재 레이팅이 꽉 차 있습니다. 50 레이팅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 경주에서 3등을 해도 이거는 그냥 승급해버립니다. 3등을 해도 무조건 승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게 뭐냐면 과연 바덴바덴이 56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마필이 추입형 마필입니다. 최근에 걸으면 정말 좋죠. 직전에 김용군 기수가 왼쪽에 스크린을 볼 정도니까 이거를 왜 보냐면 뒤에 마필이 어디 있나 그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걸으면 좋았는데 과연 56을 짊어지고 추입형 마필 우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타이밍을 보고 만약 우승이 쉽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이 마필을 아주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8번은 저는 불안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한 이유가 있고요. 8번은 좀 불안하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11번 미래타워 같은 경우에는 잘 뛰었죠. 이 마필이 스포츠 소울배 때 뛰었던 마필들이 나이스 타임, 음파사랑, 지난주에 더비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무려 더비를 우승했던 마필. 그리고 걸작원, 지구라트, 거센 반경, 메가드래곤, 엄청나게 센 편성의 마필은 나름대로 잘 뛰었던 마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래타워는 순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뒷심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마필 인정하고요. 그리고 네치는 말에 3번 맥을데이.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직전에 내용만 놓고 보면은 공백이 좀 무색할 정도로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인정. 이제 여기서 이제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마필들은 제가 현재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구경주 제가 강공략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8번 바덴바덴은 별표로 이 마필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높게 쳐줘도 저는 본전 방어 정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바덴바덴 3위 승급에 만약에 선인용 마필이면은 그나마 좀 더 기대치 있겠지만은 추입형 마필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특히나 미래타워 같은 경우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연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데 56지고 무리를 할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은 좀 불안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구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미래타워 그리고 맥을데이. 제가 이거는 딱 4뒤의 마필을 노림수로 가지고 있는데 4뒤의 마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8번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4뒤의 마필 조합을 해가지고 축 세워두고 강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현재 보병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직전에 복귀를 통해서 분명히 진로가 막히면서 그에 따른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현장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필히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보병 마필까지 안고 가면서 구경조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8번을 과연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받치기 아니면 삭제 이에 따른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제 구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뭐 이번 경주 인기마간의 접전입니다. 그냥 뭐 3뒤의 마필 이렇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굳이 찾아볼 수 있는 보병 마필은 좀 한두가 있는데 이렇게 뭐 강력한 믿음은 아니고요. 그나마 보병이다. 이렇게 이 설명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이번 월드블레임. 이거 좀 고민스럽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중이라든가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는 축인 거 맞습니다. 월드블레임. 자, 저한테는 상대 조금은 기분 좋은 마필이죠. 좋은 경의 마필입니다. 1월 20일 데뷔전 때 제가 강공략 경기로 400배를 적중했던 그런 마필. 자, 이 마필이었습니다. 월드블레임. 자, 근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편성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게 저에 따른 기대감이 컸을까요? 월드블레임이 데뷔전 때 제가 적중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초반에 늦발했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추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거는 출발만 되면은 정말 굉장한 마필이 될 것이다. 정말 2억 원의 고가의 마필답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출발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됐고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복귀할 때 이 정도의 포지션에 자리 선점을 했는데 우승을 못했다? 물음표 점점점 해놨던 마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에 따른 기대감이 컸을 뿐이고 이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월드블레임을 일단은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드블레임 미드쇼 되는 마필 이번 월드블레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위권에서도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고요.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죠. 바로 4번 에이스 군주의 종반의 추임력 연속 입상이고요. 그리고 6번 페어 스카이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중이 높긴 합니다. 특히 에이스 군주는 직전 대비 3kg가 늘긴 했는데 제가 부중에 상당히 좀 예민하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돼안대에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를 했는데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4번 마필, 6번 마필 일단은 저는 관심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전력이고요. 3번, 그러니까 2번을 축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번, 6번에 저는 그냥 끝난다고 보여지는데 딱 한 마리의 복병 마필을 그나마 찾는다면은 바로 7번 올룩이라는 마필. 제가 이 마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마필은 직전에 이때 훈련 상태 일단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의 변화가
올룩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피드감이 없었는데 직전에는 거의 후반에 꼴찌를 하게 했으면 후미권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스피드감을 딱 보여줬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경주마가 변화를 보이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게 추임력으로 뒷심이 남았다? 당연한 거고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스피드가 나아졌다.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스타트가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올룩이 아직까지는 노림수의 그런 찬스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올룩입니다. 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나마 보병 마필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10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저는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중심에는 2번 월드블레임 중심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에이스 군주 4번 페어스카이즈 6번 보병은 7번 올룩이 가능권에 둘 수 있습니다. 2번을 기본 예측을 해서 4번 6번 그리고 7번입니다. 11경기입니다. 외삼마 3등급, 호라 3등급의 1800m 레이스. 이 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정말 이거는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전개도 정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얼핏 보면 그냥 인기만 접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11번 축에 7번, 8번, 9번 정확하게는 뭐 8번, 9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생각을 해보고 전개를 그려보면 뭔가 이게 그냥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2위권은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전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2위권의 선택은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혼전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외곽에는 말이 11번 마필 장산에이스라는 마필이 문세영 교수의 안장에다가 뭐 직전에도 편성이 강했었고요. 최근에 내용이 좋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정말 이게 냉정하게 의심을 한번 해보면은 3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 2번의 경주를 치렀거든요. 2번의 경주. 한 번은 4등이고 직전에 준우승이었는데 직전에 52kg의 부중이었고요. 이번에는 54.5kg의 부중으로 2.5kg가 늘었습니다. 자, 이게 그냥 2.5kg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고 편성이 그렇게 센 마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중은 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11번을 저는 그나마 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마필 또한 100%에 따른 믿음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무조건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경마에서는 편성이 약하고 정상에서 억대 마필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유력하긴 합니다만 100%는 아니다. 정상에 있을 관건은 말이 이 마필들입니다. 7번 탭다운, 구테피, 티즈인디인데 그나마 이제 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이제 티즈인디 마필이 그나마 최근에 좀 꾸준한 모습이긴 하고요. 근데 구테피도 정작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 마필이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 다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다 인기 마필이었는데 걸음은 나쁘지 않았지만 정작 입상에는 실패했던 마필이 이 마필이었습니다. 구테피라는 마필. 그리고 탭다운은 이미 3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전력인 건 맞는데 최근에 이 마필도 부진한 모습이죠. 그리고 직전에는 공비기 이후에 이제 4개월 만에 출연했던 레이스 여기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이 관건인 마필.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1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9번, 8번, 7번 끝! 이게 아닙니다. 이 경주가 중요한 거는 또한 7번, 8번, 9번이 다 수입형 마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에 있어야 마필도 아주 이렇게 빠른 마필 아닙니다. 이 마필 또한. 자, 그래서 이제 11경주는 기습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찾아봐야 되고 이게 전개도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 볼까요? 좋은 관계는 원래 이번 주에 출전 예정이 없던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출전 예정이 없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도 약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관계가 국산마 3등급 부분에서는 분명히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에 스피드가 있습니다. 기습이 가능합니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1번 마필. CC1 기수가 마이티 웰에 왜 기승을 했을까요? CC1 기수는 외곽의 글로벌 매직 이 마필에서도 기승한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 2번의 경주 그리고 주행사 때를 보면은 좋은 관계에 기승해가지고 합격을 시킨 마필입니다. CC1 기수가. 그런데 이번 경주에 뜬금없이 마이티 웰에 기승한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마이티웰도 이게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도 기습이 가능한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마이티웰. 왜냐하면은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이때 GM 사태 놈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출전주의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마이티웰도 괜히 CC1 기수가 기승한 게 아니다. 아츠맘성도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거는 베링맨의 순위 상승 이후에 종반에 취입한 발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옥성 기수의 기승이고요. 김옥성 기수가 중장거리의 직선, 그러니까 뒷직선주로 해서 무빙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순위 쭉 끌어올리면서 앞선에 그대로 버티는 이런 전개. 베링맨이 최근에 2번의 경주, 3번의 경주로 보면은 거의 하위권이긴 했습니다만 이마필의 종반 이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물론 이제 1번, 2번, 4번이 뭐 유력하다, 강하게 노려낸다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만 전개라든가 편성 놓고 보니까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은 현장 주로를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절대 그냥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일단은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까지 확인해본 이후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물론 이제 축은 11번이 유력한 거 맞습니다. 정상 에이스. 뭐 이마필마저도 믿음이 떨어지면은 쉽진 않겠죠. 이마필을 그야말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메인에 노림수에 강력하게 추천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 11경주고요. 절대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노림수에 있는 마필 확실하게 확인해본 이후에 현장에서 한번 성과를 꼭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예상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오늘 또 길어졌네요. 시간이. 자, 좀 오늘 토요 경마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인기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경주는 정말 복병마가 없다라고 하는 경주도 있겠지만은 좀 불안해 보이는 인기 마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토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1호 경마 정말 혼전이네요. 토요 경마보다는 상당히 좀 혼전인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혼전에 더욱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